식사들 하셨습니까? 날이 좀 풀리나 했더니 다시 추워졌습니다. 입춘이 지난지 보름이 넘었고 봄비가 오고 싹이 난다는 우수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춥죠. 작년은 2월 말 3월 초에 추워서 시즌도 늦어졌었는데 올해는 이번 추위 지나면 좀 봄이 올라나 모르겠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올 봄은 약간 일찍 온다는 소식도 있으니까 준비 잘 하셔서 올해도 즐겁게 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오토바이 고장률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누구도 이야기를 안 하는 부분이 이 고장률 고질병에 관한 이야기죠. 오토바이 고장이 많이 나는 메이커별 통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라는 것이 워낙 고회전으로 RPM이 돌다 보니까 고장이 자동차보다는 잘 나는 물건이죠. 요즘 자동차는 엔진 회전수를 극도로 낮춰서 배기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연비도 늘리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모양입니다. 휘발유차도 예전 디젤 엔진에 가깝게 RPM이 좀 낮죠. 당연히 오토바이도 배기가스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동차는 배기량을 낮추는 방법으로 가고 있는데 오토바이는 오히려 배기량을 올리고 출력을 낮추고 있죠. 그래야 토크를 끌어내기 좋아서 그러는 모양입니다. 할리와 인디안, BMW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죠. 또 한 가지는 압축비를 높이는 것으로 효율을 높여서 배기가스를 줄이는 회사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BMW가 그러고 있는데 이 회사는 특이하게도 배기량도 높여서 소비자가 출력이 줄었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오토바이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 고압축비를 쓰는 회사는 KTM도 있습니다. 그러니 고장이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 형성되는 듯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일본 회사들이 기술력이 좋기는 한 모양입니다. 동일 배기량에서 압축비도 일반적인 11대1을 쓰면서 고압축비 엔진과 비슷한 출력으로 만드는 회사들이 많죠. 혼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다는 고급류 세팅 엔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허기사 80년대 최초의 공랭 4기통 CB750을 만들 때는 당시는 공랭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11대1 압축비를 썼던 회사니까 뭐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아직도 공랭을 만들고 있는 로얄 램필드는 9대1의 압축비를 쓰는 엔진을 지금 만들고 있죠. 이번에 처음 나온 수랭 히말라얀 450도 11.5대1 압축비를 쓰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그렇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로얄 램필드를 항상 좋지 못하게 이야기하는 원인이 여기 있는 거죠. 전 시간에 가성비 추천 모델을 선정하다가 보니까 혼다 모델을 많이 선정했는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영상에서도 거론했다시피 고장률, 수리비, AS점 분포, 판매 가격, 중고가, 판매량을 고려한다면은 답이 없었죠. 제가 혼다빠가 아니라 현실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 영상 시나리오 쓰면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아무리 놀러봐도 혼다, 야마, 스즈키가 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알아볼 고장률, 즉 오토바이가 고장나는 것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간혹 뽑기를 잘못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면 더 골치 아파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담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똑같은 고질병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설계 미스나 사용자 예측이 잘못돼서 나오는 실수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은 괜찮고 어떤 것은 고장이 난다면 그것은 품질 관리가 안 된다는 뜻이죠. 막말로 막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제품에 로트 번호가 있는 것은 이런 제조 실수를 줄이는 역할도 합니다. 몇 ppm 이렇게 관리를 하죠. 요즘에는 그거보다 더 낮게 관리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불복이라는 것은 품질 관리 해보신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품질 관리가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개선하려면 공장 제조라인 전체를 손봐야 해결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고장률에 관해서 알아볼 텐데 수리가 높은 것은 고장이 잘 안 나는 오토바이겠죠. 오늘 알아볼 고장률에 관한 영상은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제가 정하겠습니까? 제 맘대로 정했다가 뒷감당 못할 수도 있죠. 자료는 자동차 평가로 유명한 미국의 자동차 전문 잡지 컨슈머 리포트에서 발표한 자료와 이를 바탕으로 한 기사를 참고했습니다. 그냥 막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동차 신뢰도는 해마다 발표하는데 오토바이는 그렇지 못한 모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잡지에 실린 소비자 만족도를 가지고 많이들 홍보에 이용하기도 하는 신뢰성 높은 잡지죠. 그런데 오토바이는 몇 년에 한 번씩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찾은 자료를 그대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자료입니다. 참고한 자료는 체퍼럴 모터 스포츠라는 잡지의 2019년 2월에 컨슈머 리포트에서 발표한 조사 내용을 기사화한 것입니다. 왜 커스터머 리포트를 왜 직접 인용을 못하냐 하면 이런 조사는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선거 여론조사도 1000명 하는 것도 수백만에서 수천만 원 들어가는데 11,000명을 조사한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사로 바로 내지 않고 홍보를 하고 싶은 회사나 기사화하고 싶은 신문, 잡지사에 조사 결과를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용자도 돈 내고 검색해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 기사를 참고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또 기사 원문을 최대한 살리고 제가 살을 살짝 붙였다는 점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인용단 데이터 수집 과정은 11,000명 이상의 개별 라이더가 소유한 12,000대 이상의 개별 차량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조사는 2008년부터 2014년에 생산된 오토바이 중 4년간 타고 나서 고장률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4년간 타면서 고장나는 것을 조사했다는 것은 신뢰성이 엄청 높은 조사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총 10개의 오토바이 제조업체만 고장률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최악의 고장률을 기록한 오토바이 메이커 3개입니다. 10위 캐남 42%가 고장이 났고요. 9위 BMW 40%, 8위 두카티 33%. 4년 타고 나면은 42%, 40%, 33%가 고장난다는 얘기죠. 보고된 고장률이 가장 높은 세 브랜드의 인기는 이탈리아 제조업체 두카티, 독일의 BMW, 카나다 제조업체인 캐남이 최고의 고장률 제품 제조사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수리비가 똑같지 않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BMW 평균 수리비는 약 450달러였고 가와사키 오토바이 수리비는 같은 기준으로 270달러가 예상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리비가 한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제 의견을 덧붙이자면은 캐남은 봄바디어 소속의 폴라리스 산하의 인디언, 캐남, 빅토리, 수상스키, 보트, 스노우모빌 등 워낙 많은 베리에이션 제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고, 예전에 문제가 많았던 BMW 800GS의 엔진을 공급하던 로탁스 엔진을 공급하던 곳이 같은 소속의 캐나다의 브롬바디어 계열사입니다. 브롬바디어는 비행기, 선박, 기차도 만들고 있는데 대형 글로벌 업체로, 로탁스는 항공기 엔진으로 유명한 회사기는 한데 2016년까지는 오스트리아 합자 회사에서 만들어서 그런가 문제가 많았던 엔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BMW나 에이프릴리아, 뷰엘, KTM, MB 아구스타도 로탁스 엔진이 사용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BMW만 쓴 게 아니네요. BMW 두카티는 고성능 고압축비 엔진을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죠. 그래서 그런가 고장이 많이 나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 고장이 많이 난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BMW는 저 시절 1200GS는 서리만 맞아도 시동이 안 걸린다는 오토바이라는 것으로 유명하죠. 지금은 전기 계통이 많이 개선되었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수리비도 엄청 높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7위는 트라이언프 29%, 6위는 할리데이비슨 26%, 5위는 빅토리, 인디언이 17%. 2019년도에는 인디언이라는 메이커가 빅토리라고 표기 되었던 것 같습니다. 빅토리는 지금 없어진 메이커죠. 저는 개인적으로 빅토리 크루저 바이크 스타일이 참 멋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단종이 돼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MW가 할리보다도 못한다는 것은 좀 생소하기는 한데, 할리는 투어링이나 크루저 위주의 오토바이가 많아서 고장이 좀 덜한 모양입니다. 캐남의 3류는 고장률이 높은데 같은 폴라리스 소속의 회사인데도 인디언은 고장률이 현격하게 낮은 이유는 3륜 오토바이 구조상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영국산 트라이언프가 의외로 고장이 많이 나지 않는 회사라는 것도 조금 의외이기는 합니다. 다음은 4위입니다. 가와사키 15%, 혼다 12%, 스즈키 12%, 야마 11%입니다. 다들 예상했다시피 상위 업체는 전부 일본 업체죠. 일단 고장률이 엄청 적습니다. 하위 업체와 비교한다면 한 3, 4배 이상 고장률이 적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인디언의 17%라는 고장률은 일본 업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엄청나게 오토바이를 잘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유럽 메이커나 기타 메이커보다는 품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이죠. 근데 혼다가 1등이 아니죠. 혼다가 3위입니다. 그리고 고장에 따른 수리 비용도 유럽산에 비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제가 전 시간에 백일량별 추천 목록에 일제 차량이 많이 포함된 이유는 이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혼다, 스즈키, 야마는 때마다 항상 상위 링크에 되는 결과치를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장률 편차도 소수점만 다르고 거의 같은 결과치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아무리 일제라고 욕해도 어쩔 수 없는 결과인 듯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원하고 좋아하는 메이커나 모델은 이런 결과와 전혀 상관없이 원하는 메이커를 구입하고 소유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 문제이긴 하죠. 사람의 심리나 취미 속성은 참 이상합니다. 취미라는 분야는 가성비보다는 감성 위주로 움직여서 그런가 봅니다. 다음은 가장 최근 조사인 2003년 고장률 조사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시는 표와 같습니다. 조사 결과가 매번 비슷하죠. 다른 점은 혼다가 약간 고장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좀 특이해 보이는데, 이는 기술이 혼다라기보다는 이제는 적당한 부품을 잘 비벼서 그냥 탈만한 제품을 만드는 기업으로 바뀐 듯한 현세태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8, 90년대는 기술의 혼다라고 얘기했는데 2000년대 이후의 혼다는 기술의 혼다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인업도 이제는 한 엔진으로 대충 여러 대의 베리에이션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는 듯 하죠. 그리고 트라이언프가 3기통이 나오면서 약간은 좋아졌다는 정도고, 새로 등장한 KTM도 고장률로 본다면은 장난 없다는 것, 그리고 유럽산 브랜드인 BMW, KTM, 두카티와 캐남은 가성비로는 사면 안 되는 브랜드로 보인다는 것 정도를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의외로 미국산 브랜드인 빅토리와 인디언과 유럽산 브랜드인 트라이언프가 그나마 일본산 브랜드와 비슷하게 품질이 좋은 오토바이를 생산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죠. 트라이언프는 트리플 3기통 엔진이 발매되고 고장률이 현격하게 내려갔다고 합니다. 트리플 엔진이 설계는 잘한 모양입니다. 이 정도가 이번 조사의 특이점 같습니다. 그럼 조사 결과 어떤 부위 고장이 많이 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전기 시스템, 브레이크, 액세서리, 연료 시스템, 클러치, 차체 패널, 구동 시스템, 벨트 트레인 및 전면 서스펜션이 가장 많이 고장났다고 합니다. 전기 문제는 미라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충 봐도 이 조사가 얼마나 신뢰성 있는지 살펴본다면은 제가 수리 비용으로 사용한 통상적인 비용을 따져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허기사 표본이 12,000대가 넘고 4년간 사용하고 나서 만들어낸 조사이니까 틀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보면 미국이나 국내나 고장나는 것은 똑같다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앞에 언급했듯이 오토바이 고장률과 상관없이 구매를 희망하거나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메이커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럼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메이커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조사는 2019년 커스터머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기사로 나왔던 내용을 제가 직접 정리를 한 겁니다. 제가 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고장률과 구매 만족도 순위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에 한번 놀라고, 구매 만족도 1위가 미국 내에서 할리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번 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조사는 미국 내에만 있는 소비자 조사이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브랜드 위상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리는 미국의 자존심이라고 하는데 2등을 해버렸죠.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10년도 안 된 시점에 미국 내 레트로 오토바이 시장의 판도가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미국 내 연간 오토바이 판매량은 한 55만 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혼다, 할리, 가와사키, 스즈키 순으로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문제는 전기 오토바이와 ADV, 듀얼 시장이 해마다 47%씩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할리의 의욕적인 모델 팬 아메리카가 폭망을 했죠. 레볼루션 엔진이 폭망을 한 거죠. 처음 출시 후 자전 고장 문제와 지속적인 고질병이 해결이 안 되는 문제로 이제는 아예 팔리지도 않는 모델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시장만 잃는 것이 아닌 신뢰성까지 의심받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CEO도 바뀌었죠. 이러한 현상은 국내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인디언이 생각보다 판매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실제 가격도 할리보다 훨씬 저렴하고 성능도 훨씬 좋은데 고장도 안 나는 메이커로 신뢰를 쌓아가며 예전의 인디언 명성을 되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감하게 빅토리라는 신생 메이커를 없애고 인디언에 올인하는 정책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게 먹힌 거죠. 그리고 BMW, KTM의 어드벤처와 투어링 모델의 인기와 판매가 높아진 것은 시장이 변화하는 추세에 할리가 대응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 같습니다. 거기다 할리는 가장 많이 팔리고 인기가 있었던 883과 1200 스포츠스터의 단종이 치명적이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레볼루션 엔진을 다룬 스포츠스터는 팬아메리카 엔진을 그대로 올린 수랭 스포츠스터죠. 할리 감성은 1도 없는 오토바이라는 평과 팬아메리카의 레볼루션 엔진이 갖고 있는 고질병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시 오토바이는 성능적인 면보다는 감성적인 면이 지배하는 것 같다는 것이 여기서도 많이 느껴지고 있죠. 그리고 고장 많은 캐남은 왜 팔리냐? 캐남도 거의 할리와 마찬가지로 국민기업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수요가 많아서 3바리와 4바리가 생각보다 판매량이 많다고 합니다. 이 부자는 캐남과 같은 계열사인 폴라리스가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한 혼다, 야마, 가와사키, 스즈키 같은 일제 오토바이는 그냥 만능 일상용이라고 보통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UJM이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 미국산이나 유럽산 오토바이보다는 일본산 오토바이 마일리지가 2배에서 3배가량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고장률이 훨씬 적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력 차이가 도표의 수치보다 2배에서 3배 이상 훨씬 더 난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결과 같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브랜드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가 반드시 소유자의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달리 해석하자면은 가지고 싶은 오토바이는 고장이 나든 말든 상관없이 가지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와 같죠. 또한 흥미로운 점은 3륜 오토바이가 가장 자주 수리를 필요로 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크루저 모델은 어떤 모델이든 기계적 고장을 경험할 가능성이 좀 낮다고 합니다. 이번 오토바이 고장률 기사를 여러 편 검색해 보면서 느낀 점은 오토바이는 고장률, 가격, 서비스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오로지 감성과 디자인이 지배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취미 영역 중에 오로지 카메라 분야를 제외하고는 성능 유지 선택보다는 감성적 선택이 우선시한다는 점을 예전부터 느끼고는 있었지만은 실제 데이터를 보니 좀 당황스러운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카메라도 라이카라는 감성을 파는 회사가 있기는 합니다. 또 오디오라는 취미는 완전 감성만을 파는 분야도 있기는 합니다. 실제 성능 실측치를 보고 들어봐도 메이커와 모델에 따라 성능과는 다르게 들리는 분야가 오디오 같습니다. 전기줄 하나로 싸우고 USB 선재로 싸우는 아주 웃기는 분야가 오디오이기도 하죠. 예전에 특허청 특허 신청 관련 직원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특허 신청이 가장 적은 분야가 오디오 스피커와 네온 자동차의 엔진과 구동계에 관한 특허 분야라고 합니다. 진짜 1년에 몇 건밖에 없다고 표현할 정도였는데 그만큼 아주 근본적인 기술은 벌써 다 만들어진 기술이라는 것이죠. IT나 전자 분야와는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오디오 분야 기술은 그냥 거기서 거기라는 이야기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제 채널은 중년 인문하는 분들이 많이 보는 채널인데 여러분은 감성보다는 성능이나 가성비를 먼저 따지는 현명한 분이 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진짜 평생을 안고 가겠다고 한다면은 감성을 우선해서 선택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더 높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은, 즉 고배기량으로 갈 목적으로 저배기량이나 쿼터를 선택한다면은 철저하게 가성비로 가셔야 손해도 없고 후회도 덜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성은 최종 정착할 모델에 몽땅 쏟아 부어야 하죠. 저배기량 쿼터 미들급 거치면서 박스 까고 옵션 달다 보면은 결국은 최종 목적지에 가기 전에 돈을 다 써버릴 가능성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오랜 기간 취미생활을 하면서 느끼고 생긴 노하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방에 가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것은 낚시나 오디오, 사진, 골프 등은 그래도 되죠. 일단 이런 취미는 목숨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는 정말 못 모르고 덤비면은 훅 가는 취미고 컨트롤 능력이 곧 생존 능력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취미입니다. 절대 한 방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없는 취미죠. 이런 점을 감안하셔야 안전하고 오래 즐길 수 있습니다. 욕심으로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선택하셔서 즐거운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고장률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